네, 인베스트 모닝 뉴스 함께 모셨고요. 이제 시장 공감 대리 하이라이트, 특히 월요일에 주목해 주시는 김동섭의 인사이트 함께 모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나와주셨죠. 다들 이번 주에 위로 많이 전략가들이 보니까 좀 더 불안하다라시는 분들이 많아요. 어떻게 하는 주 예상하시나요? 사실 이번 주는 아시겠지만 이번 주가 지나면 다음 주에 어떻죠? 연휴예요. 연휴가 지나고 난 다음 날이 만기입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이번 주는 만기주죠. 만기주는 포지션대로 간다. 그렇다면 만기주에는 한 방향으로 쏠리지 않을 수도 있고 한 방향으로 쏠리면 한 방향으로 굉장히 크게 움직일 수도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다음 주에 연휴가 없으면 이번 주 한 주를 더 시장의 방향성을 위쪽으로 보겠지만 그렇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사실은 이번 주는 만기주로 접근하시는 게 좋겠고요. 지난주 금요일 날 미국의 셧다운이 일단 해소가 됐어요. 해소가 됐는데 문제는 뭐냐면 2월 15일까지 합의를 보지 않으면 셧다운이 진짜 진행이 되고 또 시장이 충격을 받을 수 있다라는 것을 나타나고 있죠. 그래서 셧다운이 절반 정도 해소된 거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국경장벽에 대한 부분이 완전히 해결되지는 않을 것 같다. 이 부분 합의 보기에는 어떤 내용이 있을지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이제 문제는 뭐냐면 어차피 2월 15일까지 시간을 벌었다면 그 사이에 이제 일어날 일들을 좀 생각해봐야 되는데 이번 주에 가장 핵심 이벤트는요. FMC 회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 회의 후에 성명서에서 지난번에 연준 의원들이 대부분 금리 동결 내지 인하 가능성을 언급했고 인상을 하게 되면 경기가 수축될 거다. 진짜 침체로 갈 거다. 이런 발언을 했었기 때문에 거기에 맞는 성명서가 나오는지 이게 키포인트가 될 거고요. 두 번째는 미국 시장이 악재 속에서 버틴 것 중에 하나가 뭐였냐면 실적이었어요. 근데 실적 시즌이 다가왔기 때문에 이 실적 시즌에서 가장 중요한 기업 중에 하나가 이제 애플. 자, 애플이 살아날 건지 여기에 관전 포인트가 있을 것 같다. 그리고 또 하나 있다면 3월 1일 날 무역 협상이 끝납니다. 그러니까 지금 90일 시간을 주고 난 다음에 중반이 넘었어요, 협의가. 그러니까 이제 애플 이런 실적 이런 것도 나오지만 무역 협상에 대한 정확한 얘기가 어느 정도 시장에 가시권으로 나오는지 이게 이제 관전 포인트 거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데요. 지난주 미국장이 막판에 올랐지만 사실은 제가 기술적으로 나타난 지역은 뚫지를 못했어요. 이 일목균형표상으로는 뚫지를 못하고 결국 양봉은 나왔지만 약간 올리는 정도의 양봉? 추세는 못 벗어난 상황이다 정도 해석하면 될 것 같습니다. 이번 주에 이제 정확하게 그 방향성을 제시하지 않겠냐라는 생각을 해야죠. 왜냐하면 셧다운이 35일째 진행되는데 주가는 올랐어요. 그러니까 셧다운이 해결됐기 때문에 주가가 더 갈 거다가 아니라 이제 셧다운이 됐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시장이 반응이 나와야 되겠죠. 그게 사실 금요일 날 나왔어야 되는데 나오지 못했다는 거죠. 그렇다면 일단은 지금 올라간 거에 대한 부담감이 시장에 나타날 수 있다는 생각 정도가 현재 제가 할 수 있는 어떤 생각의 범위다라고 본다면 오늘 밤부터 셧다운이 이제 일시적 정지가 됐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시장의 반응이 어떻게 나오는지 이게 관전 포인트일 거다. 만약에 셧다운에 완벽한 해결됐다면 만약에 더 치고 갔을까요? 그렇지 않을 수 있습니다. 루머에 서서 뉴스에 파는 정도의 모습이 미국에 나왔을 수 있다라고 본다면 이번 주에 저 추세선을 돌파하는지가 관전 포인트일 거다. 사실 저게 돌파가 돼야 우리나라도 2200이 중요한 게 아니라 더 많이 갈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하겠죠. 그렇지 않다면 결국은 추세선까지 올리는 게 이번 상승의 목적이었을 확률을 좀 열어두고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두 번째 이슈는요. 제가 아까 이런 얘기를 했어요. 이번 주가 만기입니다. 사실은. 왜냐하면 쉬잖아요. 그렇죠? 토요일, 일요일, 월, 화, 수를 쉽니다. 5일을 쉬기 때문에 바로 만기죠. 그러니까 사실 이번 주가 만기나 똑같습니다. 그래서 포지션을 봤는데요. 정말 제가 이렇게 매매를 하면서 이런 경우는 2000년도의 초반, 7년도에 2085 갈 때 나타났던 포지션이 딱 하나가 지금 이번에 나왔는데요. 그게 뭐냐면 이쪽이 콜입니다. 콜 쪽에서 콜 매도를 다 쳤는데도 불구하고 치고 가는 경우. 그래가지고 막 풋 대응했던 사람들이 고생하던 그 모습이 지금 2차 여기에 나와요. 근데 여기서 보시면 지금 요 자리가 콜 매도인데요. 이게 이제 외국인이에요. 외국인이 287까지 콜 매도가 있어요. 85, 82.
콜 매도가 있고요. 그 다음에 누적입니다, 누적. 그리고 그 밑으로 콜 매수가 있고, 그 다음에 콜 매도가 있어요. 그러니까 사실 지금 올라온 것은 280을 이익을 최대한 주는 282까지 와 있는 그 정도라고 보시면 되는데, 여기서 기관을 보면 지금 얼마입니까? 여기 277부터 콜 매도예요. 그러니까 콜 매도가 산적해서 막 블록을 쌌는데 주가가 올라온 상황. 이거 참 대응이 굉장히 어렵죠. 근데 만기가 만약에 다음 주에 휴지장이 없으면 한 주가 시간이 있기 때문에 충분히 여기서 어떤 뭔가 해소할 수 있는 시간이 있는데 그 해소할 수 있는 시간이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사실 지금 여기서 손해를 보고 가느냐 이거에 대한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정상적으로라면 어디서 끝나야 되냐면 275에서 결제가 나야 됩니다. 275 내지 아니면 그 밑에 270 정도에서 결제가 나야 되는데 지금 그러면은 약 한 7포인트나 12포인트 정도의 갭이 지금 벌어진 상태거든요. 이게 어떤 식으로 나오는지가 상당히 좀 중요할 것 같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이때까지 계속 한 4개월 동안 만기 지수를 거의 맞췄는데 이번에는 제가 볼 때는 75나 70이 맞는 것 같은 좀 이해할 수 없다. 어쨌든 좀 지켜보셔라 말씀드릴 수 있고요. 세 번째 이슈는요. 지난주에 외국인들이 계속 매수를 하면서 시장 끌어올렸죠. 사실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싹쓸이를 했습니다. 삼성전자 1조 정도 샀죠. 근데 제가 그때 이런 얘기를 한 번 했는데 진짜 이게 현실이 돼서 좀 저도 당황스러운데 일목균형법상으로 삼성전자가 여기서 급반등이 나오지 않으면 굉장히 위험하게 간다. 그럴 때는 상당히 위험하다 했는데 여기서 이제 급반등이 올라와 버렸죠. 급반등이 올라오지 못하면 바로 이격 조정하면서 그냥 뚝 떨어지는 자리인데 그거 올라왔다는 거죠. 그러면 현재 상태에서 정말 재미난 거 뭐냐면 지금 그 중국이 반도체를 따라오면서 이 반도체의 기술이 따라잡힐 거다. 그래서 재정을 투입해서라도 그걸 벌려야 한다. 이런 얘기가 나올 정도인데 삼성전자가 올라왔습니다. 그만큼 지금 우리나라 시장에 살만한 종목은 없다라는 거거든요. 중요한 것은 추세선을 돌파해서 올라왔기 때문에 일단 삼성전자가 하락으로 가지 않고 버티기 전략이 나올 수 있다. 그 얘기 뭐냐면 시장이 급격한 변동성이 쉽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을 삼성전자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시장 향방과 수급 상황들 지난주에 아주 예의주시했습니다. 이번 주도 시장 공감팀과 함께해 주세요. 저희 여기 마무리 짓고요. 내일 이 시간에 뵐게요.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